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 최대의 전기차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비아드, BYD가 파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중국 자동차 업계의 범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헝다그룹이 돼가고 있다. 헝다가 건설사 대형 파산이죠. 이거는 이제 시진핑의 기업이거든요. 시진핑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정치 권력의 위기가 온 것과 이게 같이 싱크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예,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시진핑이 애지중지하는 전략산업 부문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앞세워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평정하겠다. 이것이 시진핑의 로망입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전기자동차 육성 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비아드입니다. BYD입니다. 그래서 이 BYD를 중국인들은 테슬라 킬러, BYD 이렇게 불렀습니다. 2023년 1월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YD가 이를 맞받아 치면서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가격 경쟁을 몰고 나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 정부 보조금 많이 나오고 정부 융자 나온다고 믿으니까. 시진핑의 비호 아래 중국 공산당 체제의 특별 지원 속에.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죽자사자 경쟁을 통해서 평정해버리겠다. 그 바람에 중국 자동차 업계에 줄초상이 났죠. 그런데 최근까지 20여 전까지 누구도 감히 BYD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시진핑의 산업 분야고 시진핑의 기업이니까. 그런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 20여일 전인 5월 21일부터 BYD에 대한 공식적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입니다. 듣보잡이 공격한 게 아닙니다. 무려 중국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 장성자동차 GWM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웨이 지안준 회장이 포문을 연 겁니다. 어디서 했냐? 중국의 대표적 경제 금융 매체인 시나파이낸스, 신랑망, 진화망이라 하죠. 진화파이낸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GWM 장성자동차는 주로 SUV와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중국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2024년에 123만 대 생산했습니다. 웨이 지안준 회장은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신망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월 21일 이 진화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웨이 지안준 장성자동차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자동차 메이커 중에는 초대형 파산을 일으킬 회사가 존재한다. 자동차 업계의 헝다건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날 웨이 지안준은 BYD라는 회사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압니다. 이게 BYD를 지칭한다는 것을. 웨이 지안준의 발언 거의 의역 아닙니다. 인용된 거, 영어로 인용된 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기자동차만 만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전기자동차 메이커들이 원가 이하로 팔고 있습니다. 가격 전쟁 때문에 전기자동차 메이커들은 차량 안전, 차량 내구성, 차량 신뢰성을 손상시키며 원가를 줄이려 발버둥 치는 중입니다. 22만, 23만 위안에 팔던 차를 이제 12만, 13만 위안에 팝니다. 세상에 어떤 제조업도 가격을 45% 후려치면 연구개발이나 품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입니다. 소비자들은 당장은 가격이 낮아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궁극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품질과 안전성이 급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헝다건설에 해당하는 초대형 회사의 부도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웨이 지안준이 BYD가 자동차 업계의 헝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여일 전에.
주목할 점은 BYD에 대한 공격은 이게 최초입니다. 공개적 공격이. 그리고 이게 범털이 공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34% 파격 세일 이거거든요. 예, 올해가 했죠. BYD는 22개 모델에 대해 가격 인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모델들에 대해서 인하폭이 34%입니다. GWM, 아까 말씀드린 장성 자동차의 웨이지안준이 BYD를 두고 자동차 업계 헝다그룹이라 비판하자 본물이 터졌습니다. 이제 중국 자동차 업계, 나아가 중국인에게 BYD는 쥐길놈의 회사, 쥐길놈들이 된 겁니다. 6월 6일, 7일에는 충칭 자동차 포럼이 열렸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최대 거물 리슈프가 BYD를 직접 거론하며 맹공했습니다. 직접 거론한 것 같아요. 아니면 거론 안 했든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국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길리의 창업자이자 오너입니다. 또한 스웨덴 자동차 회사 볼보의 오너입니다. 또한 독일 다이물러, 즉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 9.7%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또한 영국 스포츠카 메이커 애스턴 마틴의 오너입니다. 초대형 범털이죠. 이 사람이 충칭 자동차 포럼에서 이 류슈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량의 안전성과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충칭 자동차 포럼에서 류슈프의 오른팔 양쇠량 길리그룹 부사장 역시 같은 취지의 말을 합니다. 죽자사자 경쟁하는 것은 자살골입니다. GWM 장성자동차의 웨이지안준 회장께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웨이지안준더러 휘슬블로워라고, 그러니까 내부 정보 공개자라고 그렇게 극찬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5월 21일 웨이지안준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털들이 쫙 공격에 들어갔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BYD 관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보죠. BYD의 전략은 헝다그룹과 같이 대마불사입니다. 바둑에서 뭐 큰 놈은 결국 안 죽는다. 어떻게든 산다. 이게 대마불사죠. 그러나 부실하면 대마필사입니다. 결국 헝다가 보여줬잖아요. 엄청난 대마인데 헝다가 한 4천억 달러, 3천억 달러 묻어놨죠. 엄청난 대마인데 우리로 치면 거의 뭐 한 400조, 500조 묻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대마인데 부실하니까 대마필사지. BY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YD는 한국의 IMF 때 없어진 어음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어음입니다. 어음의 평균 지급기간 무려 270일입니다. 275일인가 되는데 제가 좀 할인해 준 거예요. 즉 부품 벤더 회사한테 자금 부담을 떠넘기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볼만해요. BYD 회계장부에는 부채의 어음액이 안 나와요. 부채는 이자 지급 부채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보통 우리는 회계 제대로 하면 이게 미지급금으로 나오거든요. 미지급금이 안 나와. 공급처 미지급금이 어음의 형태인데. BYD는 2024년에 부채가 약 280억 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 대비 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5%, 자산 대비 부채 비율 75% 안팎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음은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 즉 BYD가 밝힌 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어음의 발행 잔고가 10배가 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이제 그 연구기관 GMT가 이걸 한번 밝혔어요. BYD의 부채는 3,230억 위안입니다. 올해 여름에 밝혔죠. 작년 여름 기준으로, 24년 6월 기준으로. 그럼 BYD가 그러니까 밝힌 부채는 280억 위안이란 말이에요. 그거 12배예요. BYD의 부채가 홍콩 기관에 하면 3,230억 위안.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어음으로 발행된 부채가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에 이자 지급 부채가 이제 BYD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부채에 그거 11배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요즘 이제 그 비즈니스를 97년 이후로 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어음들을 많이 공급처한테 어음을 많이 줬어요. 벤더사들한테. 그러면 납품하면 바로 어음 주나요?
갑질 엄청 합니다. 어음을 받는 데까지 납품 끝나고 또 2, 3개월 걸려. 그러니까 서너 달 질질 끄다가 270일 만기 어음 주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납품을 기점으로 하면은 거의 1년이야. 아마 이런 일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BYD는 또 이걸 다 하이테크 뭐 흉내를 내면서 어음을 발행해요. 이런 종이는 출력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씁니다. BYD의 블록체인을 D체인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그럼 D체인은 BYD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BYD의 전자어음을 또 D체인이라고 부릅니다. BYD의 공급 벤더들은 어음을 할인해서 자금을 융통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너 달 기다렸더니 이제 270일짜리 어음 받았어.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써야겠어. 그러면 어떤 사금융 시장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제가 지금 BYD 그 블록체인에서 그 출력한 건데 접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맞죠, 이거? 이거 양도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앞으로. 네, 선생님 앞으로 양도할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270일 후에 네, 여기 2천만 위안 받게 돼 있잖아요. 2천만 위안. 네, 근데 지금 오늘 당장 현금 주시면 제가 10% DC해 갖고요. 1,800만 위안으로 네, 이거 넘겨드릴게. 10% 버시네. 270일 만에. 아, 좋네. 그렇게 합시다. 사금융 시장이 이제 성립하는 게 깡 시장이. 이걸 깡이라 그래요.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지. 그래서 BYD 어음 깡 시장이 성립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번 더까지. 한 번 더 이제 이상한 일 발생해요. 깡 시장에 돌아가면 이제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이제 뭐냐. 원래 어음이라는 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음 발행자야. 허공에 대고 어음을 발행해. 그래서 깡을 해서 돈을 갖고 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깡 시장 입장에서는 거긴 다 사금융 돈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 공급업자를 통해서 나온 어음이든 아니면 그 본체가 직접 발행한 어음이든 상관없잖아. 자기는 만기 때 돈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전에 어음이 널리 사용됐어요. IMF 때 이거 다 없어졌지. 그러면 그 어음이 그렇게 널리 사용되니까 엄청난 사금융 깡 시장이 존재했죠. 그래서 깡 시장이 존재하는 바람에 어음도 두 종류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온 공급업자한테 주는 진짜 어음, 그걸 진성어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어음 발행업체야. 제가 어음 발행해갖고 그 깡 시장 가서 그냥 깡 해가지고 자금 쓰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위한 가짜어음. 이걸 융통어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아마 요즘 이런 단어들 모르실 거야.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지. 아, BYD가 지금 발행해 어음을 진성어음만 발행하고 있을까? 야, 돈 쫄리면은 그냥 자기 시스템에서 그냥 진성어음인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냥 가짜 회사 하나 내세워서 거기에 어음 지불한 척 해서 그 회사 내세워가지고 깡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있잖아. 아마 융통어음도 발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합리적 의심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정이 5월 21일에 그 장성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GWM의 회장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 6월 7일, 6월 8일 그 충칭 자동차 포럼에서 그 길리 중국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 길리 회장, 볼보의 오너,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 영국 스포츠카 메이커의 오너, 이 사람이 또 그냥 다 그냥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BYD는 공급업체만 또 쥐어짜는 게 아니야. 대리점도 쥐어짜. 대리점의 평균 재고 기간이 무려 2달 반입니다. 아마 우리가 대리점이 물건 많이 안 안을걸요. 전시용 물건이나 안을걸. 대리점이 물건 안나? 안 안을 것 같은데. 현대 대리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리점은 할당 목표에 쫓겨갖고 물건을 안 왔어, 대리점이. 여기는 안 왔다고요. 자기들이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예요. 할당 목표에 쫓겨서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 이제. 이걸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라 그래요. 마일리지가 제로야. 그렇게 부른대요. 내 중국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 중국에서 이걸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GWM의
장성자동차의 웨이지안준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 BYD 등의 3,000에서 4,000개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뭐냐. 완전히 제살 깎아먹기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차를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를 사지 누가 제대로 된 신차 사겠어요? 가격이 뭐 또 거기서 또 한 번 할인되는데? 그러면 결국 신차는 안 팔리고, 그리고 소비자의 말하자면 그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죠. 우리가 명품 브랜드들이 떨이 판매를 안 하잖아. 세일즈를 안 하잖아. 명품 브랜드들이. 버버리 세일즈 하는 거 못 몰랐는데, 루이비통 세일즈 하는 거 보셨어요? 입생로랑 세일즈 하는 거 보셨나? 구찌 세일즈 하는 거 그런 거 없을걸요? 이거 뭐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 세일즈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의 평판이나 회사의 신용도가 바닥을 기게 되죠. 이 GWM의 웨이지안준, 길리그룹의 리슈프 회장 등 중국 자동차 업계의 초대형 범털들이 BYD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20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는 시진핑 황제의 전략 부문입니다. BYD는 시진핑 황제가 애지중지하는 전략 기업입니다. 누구도 비판할 수 없던 언터처블 BYD가 불과 20여일 사이에 죽일 놈의 BYD로 변한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의 처지가 정말 위태위태해지고 있다. 이걸 뜻합니다. 리짜이밍이 CAC에 섬기고 있는 본가 중국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